안녕하세요. 하늘나라의 큐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음원 유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구독자분들께서 음원 유통이 목적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냥 엔지니어링 혹은 그냥 자신의 어떤 영상이나 사운드 편집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내가 만든 음악을 어떻게 음악 서비스 사이트, 예를 들면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 벅스, 지니, 플로 등에서 어떻게 스트리밍 되게끔 음원을 등록시킬 수 있는지, 발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음원 유통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그런 경험과 또 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연 자료는 여기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정리해둔 자료이고요. 잠깐 살펴봤는데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원 유통의 모든 것. 음원 유통이란 전반적으로 결국 음악 콘텐츠가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음원을 만들고 이거를 유통한다. 결국 공식 발매를 한다. 약간 출간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음료라든지 물건들도 모두 유통을 통해서 그 마트나 어떤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소비할 수 있게끔 소매로 공개되듯이, 이런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음악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소비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또 제작자에게 수익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또 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그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반 제작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저작 인접권은 어떤 것인지, 신탁 관리 단체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유통사가 어떤 것인지,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반 제작자는 우리처럼 음악을 만드는, 제작을 하는,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 혹은 기획사, 아티스트를 일컫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작 인접권은 이 저작물을 만드는 데서 직접적인 창작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라고 합니다. 음반 제작자나 실현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직접 창작을 하지 않았어도 음반 제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음반 제작에 어떤 형태로든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실현을 한 사람들, 실제로 연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신탁 관리 단체는 가볍게 말해서, 빠르게 말해서 저작권 협회나 실현자 연합회 등등입니다. 신탁해서 관리를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음원 유통사는 이 뒤에 이제 유통사 정리된 것에서 찾아볼 건데, 이런 미러블 뮤직, 포크라노스, 루미넌트, 큐오 뮤직, 오감, 퍼플파인, 아토, 왓챠, 코브코, 이런 음원 유통사입니다. 대리중개업체.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음료를 유통해주는 그런 유통업체들이 있잖아요. 음료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요런 이렇게 대리중개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트와 그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 사이에서 그 유통을 맡아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음원 유통사. 또 음원 서비스 사이트는 또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접하는 소매들이, 우리 이용자들이 접하는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예, 서비스사. 뭐 멜론, 벅스, 지니, 뭐 플로, 뭐 바이브, 뭐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예, 우리가 소비하는 음악을 소비하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뭐 음원 유통의 구조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믹싱 마스터링 하는 거까지 알려드렸었는데 믹싱 마스터링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유통사에다가 이제 그 유통 요청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승낙이 떨어져야 또 그 유통사랑 계약을 하고서 서비스 그 유통사가 이제 서비스사에 그 음악을 넘겨서 이제 또 유통사와 서비스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작자들은 유통사에 계약을 하고 이 유통사가 서비스사와 계약을 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사에서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용자와 이제 서비스 이용권을 이제 결제를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유통 과정입니다. 우리들 이게 제작자의 위치는 여기죠. 그다음에 유통사랑 계약을 하고 해서 이제 유통사는 서비스사랑 계약을 해서 이 유통된 할 음원을 그 제작자에게 받아가지고 서비스사에 넘기면 서비스사가 이용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유통의 구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화면 정지를 한다거나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정오나 아니면은 18시 두 차례 음원을 발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오에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하게 되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음원 유통의 구분 이렇게 크게 4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일반 유통 가장 흔하게 유통을 하는 방식인데 적은 비용으로도 음원을 제작할 수 있음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게 이 일반 유통입니다. 그냥 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통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제 발매 자료를 넘기면 유통사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발매를 일단 발매하는 데 자체의 비용은 안 듭니다. 대신 계약을 할 때 뭐 몇 대 몇 수수료 계약을 해가지고 그 유통된 음원에서 발생하는 그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뭐 계약한 만큼 예를 들어서 유통사에서 20%를 계약을 했다 수수료를 그럼 8대 2입니다. 제작자가 8을 가져가고 유통사가 2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원 수익이 10,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통사에서 2,000원을 가져가고 제작자에 8,000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유통하는 거고 자체 제작은 한 회사가 음원의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모두 담당하는 경우 이게 이제 카카오엔터나 CJ 등 자기들이 제작도 다 하고 전속 가수 앨범 제작을 다 하고 이제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모두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하는 방식. 그다음에 선급 투자. 그거는 유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사에게 선급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획사 측에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여 유통사에 전달을 하면은 유통사에서 이 기획된 앨범이 수익성이 있겠는데 하고 유통사에서 그 선급금을 먼저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독점권을 따내서 그거를 이제 본인의 유통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서 이제 유통사의 인프라를 이용한 이제 그런 이제 투자 방식의 이제 유통입니다. 크게 선급금 방식과 MG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선급금 방식, 제작비를 미리 기획사에서 지급을 해서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고 투자금에 대해서 투자 기간 동안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유통사는 만약 투자 기간 내에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획사의 담보 설정 또는 미회수 금액에 대한 현금 지급, 추가 앨범 발매 등의 조건부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뭐 기획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들 때 이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 기획인지를 유통사에 어필을 해서 유통사에
투자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MG 방식, MGR 계약, MRG 계약 이라 불리는 기획사 일정 동안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앨범 발매 후 유통사는 기대하였던 수익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획사는 계약에 따라 최소 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입니다. 이 방식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선급 투자와는 다르게 뭐 어떤 보장을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이렇게 뭐 투자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느낌이 좀 강한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또 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다음번에 혹시 이게 궁금하다면 또 영상으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제작, 유통사랑 기획사가 공동 제작을 하는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 제작,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네요. 보통 이제 인디 뮤지션이나 독립적으로 음악을 만드시는 독립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유통 방식을 가장 이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저 여기서 많이 시간을 잡아먹어버렸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유통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유통사까지도 정리를 잘 해 놓으셔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서관 옆자리라는 이제 포스팅 블로거이신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개념, 이거 이제 우리 모두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익스포트한 음원 생성, 그 다음에 유통사에 심사를 넣어서 이제 유통사에서 계약이 되면 이제 앨범 발매 날짜도 잡아주고 이제 홍보도 해주고 유통해주고. 자, 그러면은 뭐 여기 앞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유통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유통사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일단 알고 계셔도 또 일단 충분할 것 같고, 이거 내에서 그 비교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뭐 이거 말고 또 좋은 유통사, 또 본인이 이제 구독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추천하고 싶은 유통사가 있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이 중에 정말 뭐 어떤 유통사 나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좀 단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댓글에다가 함께 공유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뭐 어떤 유통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적인 스타일이 이제 내 음악이 어떤 음악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유통사를 결정하는 게 조금 추천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 그 다음에는 수수료,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이제 그 유통을 이렇게 수수료를 떼먹는지, 그러니까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지,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이제 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이제 계약을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간혹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유통사에 주고 내가 몇 퍼센트 비율로 받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 정산 비용이 있는 유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원에 대한 수익이 이제 5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해야 그 비용을 이렇게 입금 처리해주는, 정산 처리해주는 유통사도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이 쌓일 때까지 정산이 되지 않고 그냥 그걸 금액을 계속 쌓아 놓는, 예를 들면 그런 유통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정산 비용이 있다는 이제 유통사는 그렇게 5만 원 이상, 뭐 3만 원 이상, 뭐 몇만 원 이상이 이제 정산 금액이 나와야 정산 처리를 해주는 그런 유통사인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힙합 쪽이 대세라든지 아니면 포크라노스는 뭐 포크 음악이나 뭐 잔잔한 분위기 있는 음악, 미러볼 뮤직은 뭐 인디 밴드가 많고, 아무래도 그 유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맞아야 또 뭐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 유통사에서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미러볼 뮤직 같은 경우에 인디 밴드가 많은 발매를 하는
이제 그 유통사입니다. 그러면은 인디 밴드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더 많이 있겠죠. 예. 그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성과를 낸다면 그 유통사에서도 또 어떤 그 뮤지션과 어떤 연계된 어떤 걸 제안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먼저 뭐 깡이 있다면 내가 먼저 제안을 해봐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유통사의 대표님과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 음악이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뭐 음원 서비스사에 그 이렇게 배너나 뭐 최신 음악 배너나 이런 곳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통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내가 뭔가 원하는 그 홍보 그 규모나 아니면 홍보 요청 사항이 있다면 그 유통 계약을 쓰기 전에 이 유통사에서는 어떤 나의 음악은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어떤 만큼 성공하고 싶다. 근데 그 유통사에서는 어떤 인프라, 어떤 그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요구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유통사의 수수료가 뭐 8대2인데 나는 뭐 처음에는 뭐 7대3으로 뭐 계약을 할 테니 뭐 어떻게 뭘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매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깡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그쪽 유통사에서 어떻게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한 번은 이제 알아보는, 대화를 해보는, 소통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를 추천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 거는 너무 이렇게 최신곡에 노출도 안 되는 것 같고 발매를 했는데 뭐 이렇게 별로 홍보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고 그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먼저 본인의 음악에 어떤 장점과 어떤 메리트,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유통사에다가 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이 유통사에서는 어떻게 나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커뮤니케이션 해보기를, 소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유통사에서 간혹 이제 성과가 좋은 뭐라 해야 되나,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고객의 입장이겠죠. 그 유통사 입장에서는 성과가 좋은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연 기획을 한번 해서 그 아티스트를 자기네들 유통 대표로 뭐 이렇게 공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획하는 뭐 어떤 라이브 앨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유통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사도 마찬가지로 그 아티스트가 더 많은 성과를 낼 때 그 유통사는 분명 좋은 이미지를 그 아티스트에게 가지게 되고, 또 유통사에서도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유통사 입장에서도 그 아티스트가 뭐 음원 수익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홍보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주면 유통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음악적인 그 유통을 할 때 있어서의 그런 메리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수수료, 그리고 뭐 이렇게 처리가 빠른지, 뭐 연락이 빠른지, 아니면은 처리가 좀 느리고 이렇게 단계가 조금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유통사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뭐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메일로 보내주는지 아니면 그 사이트 자체에 정산 시스템이 있는지, 여기에 또 사운드 리퍼블리카는 없네요. 사운드 리퍼블리카도, 그리고 등록비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등록비. 뭐 지금 여기 정리된 이 사이트들은, 이 회사들은 등록비는 요구하지 않는, 그냥 그 발매된 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수수료를 이제 정산 비용으로 넣는 그런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정산 비용이라 함은 여기 제가 설명한 게 이게 다 적혀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유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컨택트란에 대부분 어떻게 유통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안내가 적혀 있을 겁니다. 컨택트, 컨택하는 방식. 예, 그리고 이분은 왓챠에서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자기가 왓챠에 발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제가 아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토. 처리가 빠르고 최소 정산 비용이 있지만 이제 뭐 유통 수수료도 2대 8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아토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인디 밴드는 미러올 뮤직, 그리고 포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포크라노스. 근데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 두 군데는 통과가 나름대로 이제 많이 거르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유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이제 발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약할 때도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두 가지 이제 포스팅된 자료를 봤는데 요 두 가지 링크를 저기 제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발매 이렇게 빠꾸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스터링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보냈는데 유통 이제 계약을 원한다고 자료를 보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힘들 것 같다고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며 이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유통사를 찾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힙합을 하는데 뮤러블 뮤직에다가 유통을 넣으면은 거절당할 경우가 너무 크고요. 내가 이제 굉장히 발라드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포크 음악 이런 걸 하는데 루미넌트 이런데 힙합적인 회사에다가 유통 배급을 신청하면 거절당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동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는 발매를 하려고 하는데 또 동료를 또 전문적으로 발매하는 유통사가 있어요. 좀 더 동료 위주로. 그런 유통사들을 본인에게 스타일이 맞는 유통사를 꼭 잘 찾으셔서 발매 유통을 이제 신청할 것을 추천드려요. 괜히 했다가 거절당해서 너무 상심한다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각자 분명히 인연이 있는 유통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어떤 유통사의 의견에 따르면 15년도부터는 발매 타이틀의 수가 줄어서 배급 문의건 중 30%만. 그러니까 발매하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발매되는 앨범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제 홈 레코딩 시대가 왔잖아요. 이때부터 온 것 같습니다. 2015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배급 문의 자리가 이제 줄어든 겁니다. 유통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되어 있고 서비스 사이트는 한계가 되어 있고 그 날짜나 시간대는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양은 유통되는 양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퀄리티나 아니면은 배급에 있어서 그 승낙을 더 예민하고 세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는 유통사에 꼭 잘 유통 계약을 뚫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또 여기 말고도 또 여러 유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이트만 운영하는 유통사도 있고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관리를 해주는 유통사도 있는데 그런 유통사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오늘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다가 보니까 이거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하고 조금 괜찮은 게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뮤직허브라는 이제 이렇게 음원 유통을 딱 검색을 했더니 제일 파워링크에 제일 첫 번째 뜨는 겁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내 곡을 제출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무료는 아니겠죠. 내 곡을 제출해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플레이리스트에 그 음악을 함께 홍보해주는 그런 이제 뮤직허브라는 사이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이제 채널과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그냥 이런 플레이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면 또 여기에 내가 인플루언서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아티스트로서 이 인플루언서에게 이제 내 음악 홍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허브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요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의 말미에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세상 정말 요런 아이디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뮤직허브는 이 인플루언서와 그 크리에이터를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포인트라는 어떤 수수료를 이제 여기서 포인트 결제를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곡 제출을 뭐 얼만큼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가 있더라고요. 뭐 몇 곡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제출할 때마다 어쨌든 포인트가 들기는 하지만 홍보 비용에 있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또 시작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이런 이제 그 설문을 하면은 포인트를 준다고 해요. 포인트 1000포인트, 10,000포인트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오픈 기념을 해서. 그래가지고 뭐 내 음악을 어떻게 홍보해야겠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인플루언서가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네요. 1번, 2번 이렇게 아직까지는 막 10, 20까지 넘어갈 만큼의 인플루언서가 있진 않은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오픈 초기인 것 같습니다. 오픈 초기라서 또 얼만큼의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구독자 수 인스타그램에도 뭐 이만큼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이분들은 홍보해주면서 돈 받아서 좋고, 또 아티스트들은 뭐 일정 비용을 통해서 이 인플루언서의 인프라를 통해서 나를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이 뮤직허브를 만든 사이트는 이 두 이제 인재들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 줌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참 세상이 똑똑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또 내가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화되는 이 시장에서 음악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음악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음악 작업 그리고 음악 방향의 앞날 항상 좋은 일 그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